우주에서 항암제를 만든다? 처음 듣는 순간 누구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지구의 중력이 문제였습니다. 600m 높이에서 캡슐을 떨어뜨립니다. 9초간의 무중력 상태. 그게 인류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수백 번 실험했지만 1g에 7천만 원 하는 항암제 단백질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죠. 9초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세계가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제약은 꿈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2025년 11월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위성 12개를 싣고 말입니다. 한국은 세계가 포기한 지점에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은 저 작은 위성 안에 뭘 넣은 겁니까? 잠깐만요. 1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유럽 우주국에서 우주제약 실험을 할 때 우리에겐 수백억 예산과 국제우주정거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뭡니까? 한국의 작은 위성 하나. 한국은 저걸로 우주에서 항암제 실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미친 짓인가? 천재적인가? 저는 리처드 콜린스입니다. 30년 넘게 약을 만드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생체 실험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단백질 실험만 수백 건입니다. 그러니 제가 말하는 겁니다. 우주제약은 쉬운 게 아니라고. 런던 오후 4시였습니다. 연구실엔 저 혼자였죠. 창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11월 말 영국의 오후는 밤처럼 짙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책상을 밝히고 있었죠. 화면 속엔 한국 전라남도 고흥이 보였습니다.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위에 누리호가 서 있었죠. 동료가 보낸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리처드, 한국이 뭔가 하려고 해. 확인해봐.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생중계 화면을 켰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주에서 의학 실험을 한다고요? 그것도 민간 위성으로 말입니까? 저는 30년간 이 분야를 지켜봤습니다. 머크가 했고 나사가 했고 유럽 우주국이 했죠. 모두 거대한 조직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화면 속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누리호가 떠올랐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하나였습니다. 저건 단순한 발사가 아니다. 몇 분 후 화면에 작은 물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2개의 큐브 위성. 그중 하나가 비천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의학 위성. 저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비천, 스페이스린텍이 만든 위성. 무게 10kg 남짓. 30cm 정도 되는 작은 위성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키트루다. 이 항암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이 약으로 암을 이겨냈습니다. 2015년 그는 흑색종 진단을 받았죠. 뇌와 간으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키트루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치됐습니다. 1g에 7천만 원이나 하는 약입니다. 저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키트루다의 특허가 2028년에 만료된다고 나와 있었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 기업이 왜 지금 움직였는지 말입니다. 특허가 풀리기 전에 기술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우주에서 이 항암제를 만들 수 있는지 검증하는 거죠. 누리호 발사가 그 첫 시험대였습니다. 미세 중력 환경에서 말이죠. 저는 뒤로 기대 앉았습니다. 키트루다. 펜브롤리주맙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항암제입니다. 폐암, 위암, 피부암 치료에 쓰이는 약이죠. 그런데 이 약의 문제는 뭡니까? 단백질 구조가 복잡합니다. 지상에서 만들면 중력 때문에 불균질하게 뭉치죠. 그래서 우주가 필요한 겁니다. 중력이 없는 곳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10년 전 제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했던 실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희는 거대한 실험실을 썼죠. 수십 명의 연구진이 달라붙었습니다. 예산만 수백억 원이었습니다. 실험 한 번 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저 작은 위성 하나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실험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다. 아니, 불가능하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30년간 쌓아온 제 경험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우주제약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호기심이었죠. 만약 저들이 해낸다면? 그건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항암제를 우주에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건 인류의학의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여는 겁니다. 지구에서는 중력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약들. 우주에서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비천위성, 궤도 진입. 항암제 키트루다, 단백질 결정화 실험.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관찰 필요. 화면 속에서 위성이 분리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깔끔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한국이 우주로 쏘아 올린 건 로켓이 아니라 가능성이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비천에서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죠. 런던 연구실 모니터에 데이터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위성 전력 정상. 실험 장치 가동 확인. 온도 유지 안정. 한 줄 한 줄이 올라올 때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건 단순한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실험실이었죠. 600km 상공에서 말입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단백질 결정 성장 장치. 그게 저 작은 위성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항암제 키트루다의 단백질 샘플이 담겨 있었죠. 우주에서 그 단백질이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왜 우주에서 해야 하냐고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력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단백질을 만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중력이 단백질을 아래로 끌어당기죠. 그러면 결정이 불균질하게 뭉칩니다.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가볍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구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다릅니다. 미세 중력 환경이죠. 중력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단백질은 자유롭게 자랍니다. 모든 방향으로 균질하게 성장하죠. 순수한 결정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지구의 중력이 인류의학의 족쇄였다. 30년 전 제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똑같은 실험을 했었죠. 단백질 결정화 실험.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우리에겐 거대한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안에 넓은 공간. 수십 명의 우주비행사가 직접 실험을 진행했죠. 샘플을 꺼내고 온도를 조절하고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모든 걸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알고리즘을 보냈죠.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위성 안에서 모든 게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온도 조절, 샘플 관리, 데이터 송신. 프로그램이 다 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사람을 보냈지만 그들은 알고리즘을 보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유럽 우주국에 논문을 제출했었죠. 제목은 우주제약 실험의 자동화 가능성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사람 대신 기계로 우주 실험을 하자는 겁니다. 비용도 줄이고 효율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반응은 차갑습니다. 비현실적이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결국 그 논문은 묻혔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죠. 저는 그 논문을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한국이 그걸 해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상상했던 걸 현실로 만들었죠. 작은 위성 하나로 말입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논문 파일을 꺼냈죠. 표지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묻은 논문을 그들은 실행했다. 모니터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실험 진행 중. 결정 성장 패턴 관찰 시작. 저는 그 문장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은 지금 뭔가 더 큰 걸 하고 있었습니다. 지구 밖에서 약을 만드는 겁니다. 우주를 제약 공장으로 만드는 거죠.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항암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의약품을 우주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불가능했던 순도. 지상에서는 만들 수 없었던 구조. 우주가 인류 의학의 새로운 실험실이 되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런던 하늘. 그 위 어딘가에 비천이 떠 있었습니다. 작은 위성 하나.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작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역사는 이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중력이 사라진 곳에서 생명의 구조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위성이 인류의 실험실이 되고 있었죠. 한국은 단순히 실험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고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믿음이었죠. 저는 다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독일 브레멘이었죠. 드롭타워라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높이 600m의 거대한 탑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수백 번의 실험을 했었습니다. 무중력 실험이었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실험 캡슐을 탑 꼭대기에서 떨어뜨립니다. 낙하하는 동안 9초간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단백질 실험을 진행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매번 희망을 품고 캡슐을 올렸죠. 이번엔 완벽한 결정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9초. 그게 우리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자라기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었죠. 결정은 항상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중력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구조는 만들어지지 않았죠. 저는 매번 실패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무중력 시간 부족. 결정 성장 불완전. 추가 실험 필요. 하지만 추가 실험을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초로는 생명을 다루는 실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죠. 우주가 필요하다. 단백질 결정화에는 지속적인 미세 중력 환경이 필수입니다. 몇 초가 아니라 몇 시간, 며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단백질이 천천히 자랍니다. 균질한 구조로 성장하죠. 완벽한 결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롭타워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주궤도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죠. 이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말입니다. 비천은 궤도에 있습니다. 600km 상공에서 계속 떠 있죠. 24시간 내내 미세 중력 상태입니다. 단백질은 그 안에서 천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9초가 아니라 며칠 동안 말입니다. 이게 바로 차이였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수백억 원을 들여 드롭타워를 만들었습니다.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했죠. 하지만 결국 9초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예산도 없었습니다. 초대형 정거장도 없었죠. 누리호와 작은 큐브위성 하나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궤도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미세중력 환경을 확보한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우린 이유를 따졌고 그들은 먼저 했다. 30년 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늘 회의를 했죠. 예산이 충분한가? 인력은 확보됐는가? 위험 요소는 모두 제거했는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늦어졌죠. 계획만 수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먼저 움직였죠. 작게 시작했지만 확실하게 실행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완벽을 좇지 않는다. 가능성을 좇는다. 지상과 우주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지상에서는 중력이 모든 걸 방해합니다.
단백질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무거운 입자와 가벼운 입자가 분리되죠. 결정이 불균질하게 자랍니다. 한쪽은 밀도가 높고 한쪽은 낮습니다. 이런 결정으로는 제대로 된 약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다릅니다. 중력이 거의 없습니다. 단백질은 모든 방향으로 균등하게 자랍니다. 입자들이 골고루 배치되죠. 순수한 구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주제약의 핵심입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주는 생명의 본래 형태를 보여주는 곳이다. 모니터에 새로운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실험 계속 진행 중. 온도 안정 유지. 결정 성장 관찰 지속. 저는 그 문장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실험이 성공하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중요한 일이 벌어졌죠. 인류는 지금 지구 밖 의학의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600m 드롭 타워에서 얻은 9초. 그 짧은 시간에 한계를 한국이 넘었습니다. 작은 위성 하나로 말입니다. 저는 오래된 실험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브레멘에서 작성했던 문서들이었죠. 실패 기록들 뿐이었습니다. 무중력 시간 부족으로 실험 중단. 그 문장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계 앞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계를 넘어섰죠.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9초간의 무중력,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늘 포기했다. 그들은 그 포기를 넘었다. 밤하늘 어딘가에서 비천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위성 안에서 단백질이 자라고 있었죠. 중력 없는 곳에서 생명의 구조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주가 아니라면 생명의 구조를 완벽히 볼 수 없다고. 한국이 지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발사 후 며칠이 지났을 때였죠. 저는 평소처럼 모니터를 켰습니다. 비천의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면이 멈춰 있었습니다. 데이터 수신 중단. 저는 다시 세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변화가 없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신호가 끊긴 지 이미 30초가 지나 있었죠. 40초. 50초. 화면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47초. 그 시간이 저에게는 47년처럼 길었습니다. 우주 실험에서 신호가 끊긴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최악의 경우 위성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태양풍에 맞았을 수도 있죠. 우주잔해와 충돌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력 시스템이 고장났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제발. 그때였습니다. 화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데이터 수신 재개. 실험 장치 정상. 온도 안정.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47초간의 공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모든 걸 바꿀 뻔했죠. 저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BBC 속보였죠. 한국의 첫 우주제약 실험, 통신 불안정.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무리한 도전이었다. 작은 위성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험은 너무 복잡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주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처음 도전하는 자를 시험하죠. 냉정하게, 가차없이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0년 전 첫 우주 실험을 했을 때 말이죠. 신호가 끊겼었습니다. 모두가 실패라고 말했죠. 하지만 결국 신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실험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러길 바랐습니다. 한국의 실험이 계속되길 말입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냉정한 관찰자였습니다. 한국의 실험을 분석하는 과학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실패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이건 과학 그 이상이었으니까요. 이건 인류의 도전이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첫걸음이었죠. 저는 한국관제센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통신 장애가 발생했는데 괜찮습니까? 실험은 계속될 수 있습니까? 한국 연구진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죠. 문제는 없습니다. 자동 복구 절차가 작동 중입니다. 신호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단호하고 침착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의 언어였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겁니다. 백업 시스템을 준비했고요. 복구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동했죠.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유럽 우주국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우리도 통신장애를 겪었죠.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패닉에 빠졌습니다. 회의를 소집했죠. 원인을 분석하느라 며칠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47초 만에 복구했습니다. 자동으로 말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준비돼 있었다. 모니터에 데이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실험 계속 진행. 결정 성장 관찰 지속. 모든 시스템 정상. 저는 그 문장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47초간의 침묵. 그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죠. 우주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준비됐느냐? 한국은 대답했습니다. 예,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우주는 언제나 처음 도전자를 시험한다. 하지만 준비된 자는 그 시험을 통과한다. 세상은 실패라고 불렀습니다. 언론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과학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과정을 봤습니다. 47초간의 공백. 그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은 침착했습니다. 패닉에 빠지지 않았죠. 준비된 절차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복구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과학입니다. 완벽한 결과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이죠. 저는 화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실험은 계속될 거라고. 그리고 그들은 해낼 거라고. 왜냐하면 그들에겐 있었으니까요. 침착함이 말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었죠. 밤하늘 어딘가에서 비천은 여전히 떠돌고 있었습니다. 47초간 멈췄지만 다시 움직였죠. 그 작은 침묵이 오히려 위대했습니다. 신호가 돌아왔습니다. 47초의 침묵 끝에 말이죠. 모니터의 데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을 확인했습니다. 결정 성장 패턴 정상. 온도 유지 안정. 실험 장치 가동 확인.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해냈다. 다시 돌아왔다. 한국 관제센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연구진들의 표정이 보였죠. 긴장이 풀린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환호는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다시 모니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게 진짜 전문가들이다. 과학 포럼에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심이었죠. 한국 실험, 통신장애 발생, 초기 신호 이상, 우려스러운 상황.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데이터 회복 성공, 신호 정상화 확인, 시스템 복구 완료. 그리고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신호 이상은 예상 범위. 자동 복구 시스템 작동 확인. 실패가 아닌 시스템 검증의 일부.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처음엔 의심하죠. 하지만 결과를 보면 태도가 바뀝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데이터 로그를 확대했습니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온도 변화 그래프, 전력 소비 패턴, 신호 강도 변화. 모든 게 안정적이었습니다. 47초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 이후로는 완벽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작지만 완벽하다. 저게 바로 과학이다. 과학이란 게 뭡니까? 완벽한 결과를 내는 게 과학입니까? 아닙니다. 실패를 견디는 게 과학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과학이죠. 포기하지 않는 게 과학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47초간 신호가 끊겼습니다. 세상은 실패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복구했습니다. 실험을 계속했죠. 이게 바로 과학의 본질 아닙니까? 저는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 비천 안정적 궤도 운용 확인.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옆에 짧게 덧붙였죠. 이건 시작이다. 한국 관제센터 브리핑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연구진 대표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신호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 중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데이터 수집이 시작됩니다.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흥분도 없었죠.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전문가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환호하지 않죠. 집중합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죠. 한국 연구진이 바로 그랬습니다. 신호가 복구됐다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실험을 준비했죠.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유럽 우주국에서 실험이 성공했을 때 말입니다. 우리는 축배를 들었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험은 몇 달 뒤로 미뤄졌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복구되자마자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침착함이 우주보다 더 단단하다. 모니터에 새로운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단백질 결정 성장 계속 관찰 중. 미세 중력 환경 유지. 온도 변화 없음. 저는 그 문장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실험은 계속될 거라고. 한국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과학은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계속되는 도전이라는 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런던 밤하늘.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그 위 어딘가에 비천이 있었죠. 작은 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작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우주에서 약을 만드는 실험. 지구의 중력을 벗어난 의학. 그 첫 시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47초간 멈췄지만 그들은 다시 시작했다. 이게 과학이다. 우주는 침묵으로 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엔 언제나 신호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 신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고 있었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비천의 궤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위성의 위치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숫자들을 다시 확인했죠. 오차 0.3도.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었죠. 이게 뭡니까? 저는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대기 저항일 수 있었습니다. 600km 고도에도 미세한 공기가 있죠. 그게 위성을 조금씩 끌어당깁니다. 태양풍일 수도 있었습니다.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들이 위성을 밀어내죠. 0.3도의 흔들림. 그게 생명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 관제센터 발표를 찾아봤습니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죠. 궤도 보정 알고리즘을 점검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위험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데이터. 그렇습니다. 이건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관찰 가능한 현상이었죠. 저는 수십 년간 실패라는 단어를 들어왔습니다. 실험이 예상과 다르면 실패라고 불렀죠. 데이터가 틀어지면 실패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실패란 끝이 아닙니다. 관찰 가능한 현상일 뿐이죠. 과학자라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봐야 합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실패란 관찰 가능한 현상일 뿐이다. 한국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0.3도의 궤도 변화. 그들은 패닉에 빠지지 않았죠. 위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데이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분석하기 시작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완벽을 좇지 않는다. 가능성을 좇는다. 완벽한 궤도를 원했다면 어땠을까요? 0.3도의 변화의 실험을 중단했을 겁니다. 위성을 포기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속에서 배우려 했죠. 이게 바로 과학이 나아갈 방향 아닙니까? 저는 유럽 우주국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늘 완벽을 추구했죠. 모든 변수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0.1도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험이 늦어졌습니다. 준비만 몇 년이 걸렸죠. 그리고 결국 많은 프로젝트가 취소됐습니다. 완벽을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친 겁니다. 국제학계에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이 계속되자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였죠. 데이터 공개를 요청합니다. 공동 연구를 제안합니다. 이 실험 모델을 배우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죠. 유럽 연구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리처드, 한국 실험 어떻게 보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죠. 이건 단순한 위성이 아니야. 지구와 우주를 잇는 실험 플랫폼이지. 그게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비천은 작은 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작지 않았죠. 지상에서는 불가능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주에서만 가능한 관찰을 진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 아닙니까? 저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봤죠.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위 어딘가에 비천이 떠 있었습니다. 0.3도씩 흔들리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계속 날고 있었죠.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주는 그들을 시험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과학의 미래는 이런 사람들의 손에 있다. 30년간 저는 많은 실험을 봤습니다. 성공도 봤고 실패도 봤죠. 하지만 한국의 실험은 달랐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도 있었죠. 신호가 끊겼고 궤도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데이터로 봤습니다. 불완전함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죠. 그리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바로 과학의 본질이라고.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이라고. 성공이 아니라 도전이라고. 비천은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흔들리면서도 계속 날고 있었죠.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발사 후 열흘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모니터를 켰습니다. 비천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문장을 봤죠. 시스템 정상 작동. 데이터 전송 지속. 실험 장치 온도 안정. 전력 공급 정상. 열흘 내내 말입니다. 위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모든 시스템이 정상입니다. 단백질 결정화 실험은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하고 있다. 열흘입니다. 240시간이 넘게 궤도에서 정상 작동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보내왔죠. 실험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주에서 열흘은 긴 시간입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태양풍이 몰아칩니다. 우주잔해가 지나갑니다. 온도가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작은 위성 하나가 버텼습니다. 시스템을 유지했죠.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제학계에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구자들이 연락을 보냈죠. 지속적 미세 중력 실험 데이터를 공유해 줄 수 있습니까? 유럽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공동 연구를 제안합니다. 일본 연구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실험 모델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건 국제우주정거장 중심의 실험 체계가 무너지는 신호야.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동안 우주 실험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국제우주정거장이 중심이었습니다.
거대한 조직이 필요했죠.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몇 년씩 준비했습니다. 그래야만 우주에서 실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거대한 정거장 없이 했습니다. 작은 큐브 위성 하나로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도권 밖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30cm. 비천의 크기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어떻습니까? 길이가 100m가 넘습니다. 무게는 400톤이 넘요. 그 거대한 실험실과 작은 위성 하나. 둘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주에서 단백질을 관찰하는 겁니다. 차이가 뭡니까? 효율입니다. 비용입니다. 접근성입니다.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작게 시작하되 크게 생각한다. 저는 그 철학에 감동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죠. 사고방식의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유럽 우주국에서 일할 때였죠. 새로운 실험을 제안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예산회의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그리고 정치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나라가 주도하나? 지분은 어떻게 나누나? 조직 문제도 있었습니다. 누가 책임지나? 인력은 어떻게 배치하나? 이런 논의만 몇 년이 걸렸습니다. 실험은 시작도 못했죠. 많은 프로젝트가 그렇게 묻혔습니다. 작은 문제로, 정치 문제로, 조직 문제로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땠습니까? 그런 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보다 도전의 의미를 먼저 실천했죠. 우린 계산했고 그들은 실행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그 시간에 위성을 쏘아 올렸죠. 우리는 예산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결과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국제학회에서 한국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첫 우주의학 실험. 큐브 위성을 이용한 혁신적 접근. 새로운 우주제약 패러다임. 한국의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건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직 실험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단백질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최종 결과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한국은 방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주 실험이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죠. 거대한 조직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위성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혁명 아닙니까?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30cm의 위성이 30년의 관념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시대의 변곡점이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위 어딘가에 비천이 떠 있었죠. 열흘째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말입니다. 그 작은 위성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기술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믿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도전하는 용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과학은 용기를 기억한다. 저는 연구 일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죠. 뭐라고 써야 할까요? 실험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백질이 어떻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성공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결과가 아닌 가능성을 발사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무엇을 쫓아왔습니까? 완벽한 데이터였습니다. 흠없는 결과였죠. 논문에 실을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그게 과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완벽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을 택했죠.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조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학의 본질은 시도에 있다. 그 단 한 번의 시도가 세상을 바꾼다.
언론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우주제약의 새 장을 연 한국. 큐브위성으로 의학실험 도전. 민간주도 우주제약 첫 시도.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봤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전체의 진전이었죠. 한국이 증명한 게 뭡니까? 우주가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대 조직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열렸습니다. 인류 모두에게 말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일이 아니라 인류의 일이다. 뉴스를 보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스페이스린텍의 발표였죠. 다음 해 스페이스X 발사체에 새로운 실험 위성을 실을 계획.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 도전은 다음 궤도로 이어질 것이다. 한 번의 발사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죠. 비천은 첫 시도였습니다. 다음 위성이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 위성도 올라가겠죠. 실험은 계속될 겁니다. 데이터가 쌓일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도전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그 위 어딘가에 비천이 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죠. 데이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작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구 일지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과학의 미래를 보았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죠.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신념이었다. 30년간 저는 수백 개의 실험을 봤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실험은 달랐습니다. 결과를 보여준 게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보여줬죠. 완벽을 증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일지를 덮었습니다. 책상 위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었죠. 시스템 정상. 실험 진행 중. 데이터 전송 계속. 비천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뀔 거라는 걸 말입니다. 우주는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현실이 됐죠. 지구의 중력은 물리적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중력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두 개의 중력을 동시에 벗어났습니다. 작은 위성 하나로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작이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비천이었습니다. 인류의 다음 실험실은 우주입니다. 그 문을 연 이름 한국이었습니다.